리차드 알렌 데이비스는 유죄를 받은 인물입니다. 1급 혐의와 4가지 다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길 기다리며 현재 캘리포니아 샌쿠엔틴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 아래서 컸습니다. 리차드가 11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른 형제들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5 자녀를 키우며 3번의 재혼을 했지만 리차드는 새어머니 모두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어른이 없으니 어릴 적부터 나쁜 길로 접어들죠. 어느 날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 감옥에 가거나 군대에 들어가는 2가지 선택지를 받게 되었고 군대를 택합니다. 운전병으로 일하며 자잘자잘한 범죄들을 일으키고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1973년 10월 12일 리차드의 여자친구인 보리스라는 여성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연 보리스가 그날 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몇 가지 증거들이 그렇게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가지고 갔다가 경찰에 잡혀 6개월을 수감한 뒤 출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됐습니다. 그의 범행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차드가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10월 1일) 폴리 클라스는 캘리포니아 페탈로마에 사는 엄마 집에서 2 친구들과 함께 파자마 파티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폴리의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고 그 다음 폴리만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의 추가 설명은 매주 화금 9시 2분에 최초 공개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2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약 4,000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무전으로 경찰에 알리지만 이 무전이 전체 채널에 알려진 게 아니라 한 채널에만 나왔기에 모든 경찰들이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날 페탈로마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개인 사유지에 사는 사람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만이 사용하는 개인 진입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함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딸과 함께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차드의 차를 지나쳐 휴게소에 도착한 뒤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중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 이 경찰들은 폴리의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차량은 도랑에 걸려 멈춰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번호판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받아 차주가 리차드 알렌 데이비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들은 거주지 소유자를 설득해 경범죄로 차주인을 체포하려 했지만 소유자가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리차드를 보내기 전에 필드 신문을 작성하고 도랑에서 차를 빼내기 위해 견인차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내부 수색을 하지만 맥주 한 병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리차드 그는 당시 유죄를 받고 1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을 받아 자유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 한 TV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큰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몽타주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만 참 단서가 없었고 딱히 들어오는 목격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여가 흘러갔습니다. 11월 28일 부동산 소유주가 주변을 좀 넓히려고 벌목꾼들을 고용해 숲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넣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물건들을 보며 폴리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들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며 자연스레 사건 당일날 개인 소유지에 차를 세우고 있었던 신원만 파악된 리차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FBI가 협력해 리차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그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얻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폴리의 혐의로 그를 체포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경찰은 리차드를 체포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500명의 수색팀들의 도움을 받아 12월 초까지 증거품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나왔지만 사람으로 추정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12월 4일, 그는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고 자백을 했지만 딱 그것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의 생각으론 폴리와 함께 있었던 2명의 목격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져 성급하게 일을 치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차드가 알려준 곳은 그의 차가 목격되었던 개인 소유지에서 1.5마일 떨어진 고속도로 근처였습니다. 그 지역은 리차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석방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지나다니던 길이었기에 어떤 환경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지 아닌지, 경찰이 보이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1996년 5월에 최종 판결로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폴리의 아버지는 리차드를 비난하다 견디지 못하고 법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차드는 수감 중인 상태로 항소를 위해 변호사들과 노력 중입니다. 폴리의 사건이 있었던 페탈로마에서 자란 위노나 라이더라는 배우는 2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기부했고 소설책 원작인 영화 리틀 우먼에 출연한 뒤 이 영화를 폴리에게 바쳤습니다. 이 책은 폴리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폴리의 아버지는 재단을 설립해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무전수신 역시 바뀌어 현재는 9.11 출동 명령 시스템이 모든 경찰 채널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킴버 레이놀즈와 폴리의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정치인들은 삼진 아웃법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3번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적용 중에 있습니다. 분명 음주 말고도 적용해야 할 범죄들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리차드는 1960년대부터 1993년까지 멈추지 않고 범죄 경력들이 있음에도 멀쩡히 일반인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노령화 수감자들이 많아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새롭게 늘어가는 범죄자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안을 찾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렇게 같은 일을 또 저지를 것이 보이는 자들은 사회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번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 갱생될 리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은 한평생 수감되어 있어야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은 이런 범죄의 형량도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랄 정도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막는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현재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텔레땡땡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 그런 나쁜 일들을 하겠습니까? 지식인에는
한번 클릭했는데 그것도 들키나요? 등의 질문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심각성을 깨닫고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석방 중에도 하이에나처럼 떠돌아다니던 리차드 알렌 데이비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